와닿았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. 부자의 기준이 뭐냐고. 깡통 부자가 많은데 아프거나 직장을 잃거나 했을 때 모아둔 돈이 뭐 1억이라고 했으면 그 1억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 동안 생존을 할 수가 있냐.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그렇게 부자처럼 살지도 않고 이렇게 돈을 쓰진 않지만 내가 직장을 잃거나 내가 몸이 아파도 나는 죽을 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확보를 해놨다. 그래서 나는 부자는 전세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들어오는 걸 보고 이게 시장 구조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. 선생님도 처음 부동산을 접근하는 거잖아요, 사실. 네, 맞아요. 저도 그래서 이렇게 전세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무피 투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? 제가 이거는 무피라기보다 플러스 피죠. 플러스입니다. 그렇죠. 세입자도 금방 구해주고 사시던 분들도 이제 또 나중에는 좋게 말씀해 주시고 가니까 그래도 손쉽게 받은 것 같아요. 이 첫 번째 물건은. 이건 뭐 거저 받은 거예요. 맞아요. 어렵진 않았던 그러니까. 것 같아요. 선생님이 내가 이걸 완벽히 하고 한 게 아닌데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선생님이 처음 하는데 초심자의 행운이 따라왔다는 생각도 되게 들고 맞아요. 하시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. 하긴 했지만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. 그 마음고생하고 지나온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집을 저렴하게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또 투자하는 방향도 열린 거라고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. 네, 맞습니다. 선생님도 고민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잖아요. 삶에 대한 고민,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. 고민은 근데 뭐 누구나 그렇죠. 선생님도 고민이 나는 많으시고 빠지지 네. 않는 사람이지. 나이는 지금 뭐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살다 보면 또 다른 고민이 나오고 또 그렇죠. 다른 고민이 나오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요. 고민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. 고민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여쭤보고 우선 낙찰은 1억 7,800에 받은 거고 세입자는 1억 9천에 세입자로 받은 거고 이제 다음 주에 세입자는 들어올 거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보증금도 다 받고 선생님이 두 번째 물건을 이제 낙찰을 받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, 선생님. 열심히 해야죠.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. 두 번째 물건 하고 싶어도 이게 좀 정리가 돼야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. 네, 맞아요. 그렇죠? 순차적으로 가시면 된다고 생각해요. 서두르면 더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많아야지 유리한 게 맞잖아요. 그건 맞아요. 선생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. 네네네. 그거 이따가 좀 여쭤볼게요. 알겠습니다. 집 명도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면 원래 기존에 계시던 분 역시 전세 세입자로 계셨었고 그렇죠? 네, 맞아요. 배당을 좀 다 받는 분이어서 마음은 편했어요. 그렇죠? 1억 1천이었나? 네, 1억 1천이었는데 1억 1천 다 받아가시는 분이었어요. 명도 하는 데는 걸림돌은 없었어요? 첫 집이다 보니까 뭐 앞으로도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더 달려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맞아요. 가다 보니까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. 명도하고 뭐 수리하고 협상하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해야 되잖아요. 이거 뭐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 거니까 고민하시다가 스스로 풀어낸 거라고 생각해요. 뭐 저한테 중간중간 물어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말하면 이미 다 생각을 해놨더라고. 맞아요. 대안에 대해서. 그러니까 나한테 확인만 받고 싶었다는 생각도 되게 들었어요. 맞아요. 왜 그러냐면 처음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더 덧붙여서 살을 붙여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고 저도 앞으로는 제가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시기도 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제 생각도 들어가야지만이 그럼요. 또 할 수 있는 거다 그럼요. 보니까 그래야지 선생님께 되는 거니까. 맞아요. 근데 당분간은 계속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럼요. 다 빼가십시오. 전 다 드릴 거니까. 맞아. 뭐 저는 제 교육생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를 좀 괴롭혀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. 제가 원래 선생님 교육을 들었던 이유가 호랭이 TV 처음에 네네네. 나오셨잖아요. 그 초창기였잖아요. 네, 선생님. 맞습니다. 그죠? 저 처음 시작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네. 선생님 유튜브를 봤는데 호랭이 TV에 나오셨던 분들이 다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. 막 그렇죠. 건물부터- 그런데 어떻게 제가 나갔는지 예, 모르겠어요. 건물부터 시작해서 땅 맞아요. 부자분들도 많으시고 막 진짜 성공하셨던 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.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계속 봤었거든요. 그러셨구나. 근데 네. 저런 방법도 있구나. 그래서 저것도 배울 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랑 너무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였어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뭐 건물을 살 수도 없었고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뭐 땅을 투자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가능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고 선생님한테 와닿지는 않았나 봐요. 정말 좋은 얘기는 맞는데 네네. 와닿지가 않았지만 선생님 그 나온 유튜브 보고 호랭이 TV 나왔던 유튜브를 보고 요거는 내가 좀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선생님 유튜브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프랭이님 영상이 제가 한 2년 전 이제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
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저도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. 저 처음 초창기 때부터 영상을 좀 꾸준히 봐주셨다고 해서 저도 맞아요. 되게 황송하더라고요. 그 방송 보면서 결정적인 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. 부자의 기준이 뭐냐고. 선생님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. 깡통 부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직장을 잃거나 했을 때 모아둔 돈이 얼마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네. 1억이라고 했으면 그 1억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 동안 생존을 할 수가 있냐. 그 얘기를 하셨어요. 옛날에 그런 얘기 했던 거 네, 같아요. 맞아요. 네. 생존.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? 나는 그렇게 부자처럼 살지도 않고 이렇게 돈을 쓰진 않지만 내가 직장을 잃거나 내가 몸이 아파도 나는 죽을 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확보를 해놨다. 그래서 나는 부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올 수 있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부자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 제가 진짜 초창기 때 얘기했던 것 같네요. 예, 맞아요. 그래서 그거에 닭살이 돋아서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. 그러시구나. 네, 맞아요. 아마 선생님 수업할 때도 부자에 대해서 좀 물어보잖아요. 네네.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고, 옛날하고 수업할 때 기본 틀은 똑같은데 내용들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지금 되게 느껴지네. 그때 생각했었던 거는 시간에 관해서 내가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를 네, 맞아요. 생각을 했을 때 부자의 기준을 좀 나눠 봤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거에 제가 감명 깊게 좀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선생님 영상을 좀 많이 봤어요. 근데 뭐 냉정하게 말해서 그 영상을 봤을 때는 내가 모아놓은 돈은 이만큼 있지만 사모님하고 선생님 애기들하고 같이 살아간다면 일을 하지 못하는 제약이 걸렸을 때 나는 1년 뭐 5년 불투명하네 라는 생각이 조금 와닿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. 맞아요. 지금도 항상 불안해요. 지금도 요식업을 하고 있지만 가게를 그쵸.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 시작을 해가지고 시기가 안 좋게 시작해서 이제 좀 힘든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멈춰서 주저앉으면 가게라는 게 또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도 또 불분명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제가 또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선생님 들었던 월세 흐람 투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투자를 관심을 갖게 된 게 부자라는 기준에서 나는 그 기준에 가깝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좀 늘려가야겠다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고 현재 요식업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딱 터지자마자 좀 시작을 하셔가지고 맞아요. 그 직격탄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나오더라도 두 명 한 명 뭐 중국에 막 난리 나가지고 그런 시기였거든요. 그렇죠. 막 네. K방역 하면서 우리나라는 맞아요. 청정지역 네, 이럴 맞아요. 때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가겠어 네, 맞아요. 라는 생각도 금방 끝날 좀, 줄 알았어요. 그게 장기화가 되면서 적자 아닌 적자라고 볼 수 있겠죠. 왜 인건비